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목사고시를 또다시 연기하고 9월 총회 일정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총회는 최근 종교시설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당국의 고위험시설 검토 등 심각한 상황을 반영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통신대학교가 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학교 발전을 위한 비전 2023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비전 2023은 학내 갈등으로 어수선한 학교 분위기를 쇄신하고 학령 인구 감소와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회 조찬기도회 모임이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조찬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 21대 국회 조찬기도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의원을 만나 기독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CBS 뉴스입니다. 예장통합총회가 내일 치르기로 한 목사고시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는 9월로 예정된 105회 총회 일정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밝히고 각종 여름 행사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의 교회발 확산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종교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지정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예장통합총회가 목사고시를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험을 불과 이틀 앞둔 상황에서입니다. 고시위원회는 수도권 중대형 교회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정부의 종교시설 고위험군 확정 움직임, 특정 교단의 강도사 고시 강행 비판 등이 일자 교단과 학교의 연기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6일 목요일입니다.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장소는 추후 통지하고 또 한 달 미루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장통합 김태영 총회장은 주일학교연합회와 남녀 선교회, 전국 장로회 연합회 관계자들을 불러 각종 여름 행사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행사는 정말 최대한으로 밥 먹는 행사를 없애주시고 잠자는 것 그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335 성도들의 모임도 좀 자제를 해가지고 정말 불가피한 경우라고 해야 되면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통합총회는 오는 9월에 있을 정기총회도 3박 4일 일정을 1박 2일로 축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더 엄중해질 경우에는 하루짜리 총회가 열릴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7월을 주일학교 회복 기간으로 삼자던 통합총회가 긴박하게 행사 자제를 권고하는 이유는 교회가 고위험 시설로 지정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지난 5월과 6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정부가 연일 종교시설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과 같이 종교 모임으로 인한 활동 감염이 계속된다면 강제력 동원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침방울로 인한 전파가 우려되는 종교활동, 소모임, 수련회 등은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통합총회는 종교시설이 고위험시설로 지정될 경우 재개된 예배 모임이 어려워지는 등 교회가 다시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교회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서 두세 건만 발생하면 고위험군으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총회장의 강력한 권고에도 전국 장로연합회는 오는 8일 경주에서 예정대로 수련회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장로연합회는 참가자 규모를 1,000명 미만으로 축소했다면서 철저한 방역하에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총신대학교가 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학교 발전을 위한 비전 2023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비전 2023은 학내 갈등으로 어수선한 학교 분위기를 쇄신하고 학령 인구 감소와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년 동안 학내 갈등을 겪어오면서 행정마비와 입학정원 감축, 관선이사 파송 등 어수선했던 총신대. 총신대학교가 국내 최고 신학대학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새 출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재서 총장은 비전 선포식에서 1년 전 총신 경영을 맡고 발견한 세 가지 문제는
어긋난 기관, 견고하지 않은 체계, 단절된 관계였다며 비전 2023 선포는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온몸으로 드리는 기도이자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다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단순한 발표식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총신대학의 장기적인 혹은 단기적인 방향성을 스스로 결정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학교의 가장 중요한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말하자면 첫째는 회복이고 두 번째는 혁신입니다. 회복과 혁신. 총신대 비전 2023은 교육혁신과 인재혁신, 행정체계혁신, 환경혁신, 사회공헌혁신 등 5대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14대 전략과제, 34대 추진과제, 65대 실행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추진과제에 따라 부서별로 성과지표를 설정한 것도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총신대는 교회와 지역사회 친화적인 공동체로 거듭나고 전문적인 교육 서비스를 통해 경건과 실력을 겸비한 학생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역시 총신대의 혁신 작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전망입니다. 예장합동 김종준 총회장은 비전 2023 비전 선포식에 앞서 열린 감사 예배에서 단기 발전 계획과 분명한 목표를 세운 총신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는다며 총회 차원의 총신대 지원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발전 계획을 세우고 여기 꿈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성취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목표를 세운 것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총신대 비전 2023 비전 선포식에는 재학생들과 교직원, 총회, 재단, 동창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총신의 회복과 혁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CBS 뉴스 송절입니다. (21대) 국회가 지난 5월 말 문을 열면서 4년간의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21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기독의원은 125명인데요. 오늘 파워인터뷰 시간에는 21대 국회에서 국회 조찬기도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의원을 만나서 여야 의원 간의 대립 속에 기독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21대 국회가 지난 5월 말 개원했는데요. 모두 300명의 국회의원이 앞으로 4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 가운데 기독의원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현황을 좀 말씀을 좀 먼저 해주십시오. 네, 우리 기독 국회의원들이 20대에는 120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21대에는 5명이 들어서 125명이 됐네요. 국회 조찬기도회를 이제 처음으로 21대 국회에서 6월 24일 날 열었는데 그때 보니까 한 125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그동안 국회 조찬기도회가 국회 내에서 어떤 활동을 펼쳐오셨는지 그간의 내용을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국회 조찬기도회는 그러니까 55년 전에 1965년에 고 김중건 목사님의 권유로 당시 원내대표나 이런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셨던 김영삼 전 대통령, 김종필 의원 이런 분들이 주도해서 20명으로 처음 국회 조찬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55년이 되면서 이제 21대에는 125명으로 늘어난 것이죠.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군사정권도 있었고 또 민주화 운동도 있었고 촛불 시위도 있었고 다양한 정치적인 변혁기를 거쳤고 큰 격동의 시기를 살았지만 그럴 때마다 대립과 갈등이 심했었죠. 그럴 때 늘 기독국회의원들이 대화와 타협을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었죠. 우선 이번 21대 국회만 해도 제일 먼저 여야 의원이 만난 것이 21대 국회 조찬기도회였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전체 125명 중에서
절반이 훨씬 넘게 60세 분인가 오셨는데 예를 들면 여당이 좀 많이 왔지만 야당도 25분인가 오셨는데 야당의 중진 의원들 예를 들면 박진 의원, 이채익 미래통합당 기독신의회 회장 그리고 김기현 또 송석준 의원 그리고 여성 의원으로는 미래통합당의 기독신의회 부회장이신 서정수 권사 이런 분들이 다 참여하셨거든요. 우리 당에도 송기헌 국회 주창기도회 총무를 비롯해서 이인영 의원 또 우상호 의원, 우원식 의원 또 김태년 원내대표도 와서 인사하고 가고 이낙연 의원도 오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물밑에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앞으로도 이것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살려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난 4년 동안, 그러니까 20대 국회에서 통과되거나 발의된 법안 가운데 기독교적인 법안이라고 할 만한 게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사실은 법안의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의 정신과 부합하는 거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사랑의 실천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정부 지난 3년간 입법된 것들을 보면 제가 문재인 정부의 그 국정기획 자문위원장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를 만들었는데 그 100대 과제의 큰 정신이 국민이 주인인 정부, 또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그리고 내 삶을 책임져주는 그런 국가, 복지국가 얘기죠.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이 5가지를 국정 목표로 하고 여기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 이루어졌으니까 사실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입법의 거의 대부분이 사랑과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것들이니까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가끔 TV를 보면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을 하는 걸 볼 때가 있는데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이렇게 여야가 좀 극단적으로 대치하게 될 때 기독의원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좀 보십니까? 기도해야죠. 예. 기독의원들은 그래도 서로 정당에 소속된 입장에서 대립하고 갈등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럴 수는 있지만 근데 우리 국회법은 사실은 제가 18대 원내대표 할 때 의회선진화법을 입법을 해서 그 뒤에는 동물국회 서로 싸우는 국회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난 20대 국회에 선거를 앞두고 불행하게도 그런 것이 재현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없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이번 이제 21대 국회 개원을 했는데 국회 발전이라든가 한국교회 또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기독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앞으로 좀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국회라고 하는 그것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기능은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할 때는 반드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빈부 간의 갈등, 여야 간의 갈등 이런 다양한 갈등이 생기지요. 그런데 이런 갈등을 법과 행정의 틀만으로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기독국회의원들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의원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발전이나 정치 발전을 위해서 기독의원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기도하고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국제구호단체 글로벌 비전이 처음으로 임원연수회를 열었습니다. 대구 애양교회는 이준석 담임 목사의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국제구호단체 글로벌 비전이 제1회 임원연수회를 열고 사역의 비전과 방향성을 공유했습니다. 용인 비전교회에서 열린 임원연수회에는 이정익 명예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약 40여 명이 참석해 사역보고와 여러 강의를 듣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글로벌 비전을 통해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도울 수 있을까 그런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연구하고 같이 의논해서 정말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자 원합니다. 지난 2007년에 설립된 사단법인 글로벌 비전은 국내외 구호 사업과 복지 사역을 통해 소외된 이웃을 도우며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NGO 단체입니다. 대구 애양교회가 40년 동안 교회를 심우한 한명수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 이준성 목사를 담임 목사로 위임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 40년을 살아오면서 교회 큰 사고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나오게 된 것 감사하고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목사님이 되도록 바라고. 이준성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고 개척교회인 주동행교회를 10년 동안 맡았습니다. 청주 CBS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마련한 CBS 행복도민음악회 뮤지컬 갈라 콘서트가 청주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최정원과 홍지민 등 국내 최고의 뮤지컬 스타와 역동적인 노래와 춤을 겸비한 앙상블 더 뮤즈가 출연했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밤사이에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더운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